여기에 대해서 조국 전 수석은 그동안에 뭐라고 해왔냐면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이 사람과의 3인 회의에서 결정한 것이다. 내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 라는 입장을 변호인을 통해 밝힌 적이 있고, 본인이 직접 밝힌 바로는 감찰을 중단한 것이 아니고 종료한 것이다. 라는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래서 쟁점은 아마도 조국 전 민정수석이 감찰을 중단하라고 했느냐 아니면 종결한 것이냐, 이 부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감찰 종료가 아니다, 중단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감찰은 A, B, C가 있습니다. 감찰의 시작부터 감찰의 끝까지가 있죠. 이것이 사실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실, 특히 그 중에 반부패 비서관실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부패 혐의, 비리 혐의를 조사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행정이라는 것은 늘 그런 일에 기록을 남기게 돼 있고, 특히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실 비리 혐의를 다루기 때문에 이 비리 혐의가 어떤 식으로 포착이 돼서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됐다 하는 것은 반드시 기록에 남게 돼 있다. 그리고 남겨야 한다. 남기지 않으면 그것이 곧 범죄 혐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거기에 봐서 그래서 제가 감찰의 ABC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우선 어제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유재수 감찰을 비리 조사하던 이 간만이 최종 보고서가 없다. 최종 보고서가 없다. 중간 보고서는 있는데 그거는 확인이 됐는데 최종 보고서가 없다. 이런 게 어제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처음에 첩보를 입수하게 된 경위, 그것도 어느 정도 지금 기록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휴대전화 포렌식을 한번 했었죠. 그 다음에 포렌식하고 나서 조사를 계속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내가 저 미국에 있는 내 금융계좌를 제출하겠다라고 하면서 잠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인걸 특검반장도, 그 이인걸 특검반장 우회가 박형철 당시 반부패 비서관이었기 때문에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의 전달을 받았을 것이고,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조국 수석의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중단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최종 보고서가 없느냐? 이 부분에 검찰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종 보고서가 왜 없느냐? 감찰을 하다가 조국 민정수석이 이 감찰과 관련한 중간 보고를 4차례 받았다고 합니다. 4차례. 감찰이 2017년 10월에 있었죠. 10월에 시작을 해서 중단된 게 아마 11월로 보입니다. 그동안에 4차례. 그러면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은 10월 달에 한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이때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이 조사 착수 사실을 알았다면 그 단계에서 막았겠죠. 왜냐면 본인도 아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본인은 유재수라는 사람이 친문 네트워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초기 정보가 해서 감찰에 착수한다는 사실을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알았다면 그러면 막았을 겁니다. 그 단계에서부터. 그러면 이 사건이 지금까지 이렇게 굴러오지도 않았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특검번호들이 이게 이 정보를 수집하는 그 부서는요, 차단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차단의 법칙. 바로 옆 데스크, 옆 책상에서 누군가가 자기랑 같은 특감반원이더라도 이 사람이 하는 일을 내가 모릅니다. 물론 술자리에서 어떻게 잘못해서 요즘에 말이야 내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2~3차례 지금 유재수 금융정책국장이 조사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정도 조사를 받을 때까지만 해도 이거 내 선에서 대충 내가 이렇게 부인하거나 아니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그러면 충분히 넘어갈 줄 알았는데 이 특감반원들이 이게 만만치가 않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하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전화를 돌렸을 겁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경수 경남지사,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호철 전 민정수석, 아마 이런 사람들한테 돌렸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런 사람들이 조국 전 민정수석한테, 당시 민정수석한테 전화를 했든가 어떻게 했든가 하여튼 조국 수석으로부터 중단해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때는 이미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안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중단해라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고, 자, 이렇게 됐는데 조사를 2~3차를 마치고 나서 이제 포렌식 결과도 했고, 그리고 미국 계좌를 내겠다고 그러서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감찰이 안 끝난 겁니다. 그렇죠? 잠적을 해버렸으니까. 그리고 미국 계좌를 제출하겠다고 제출 안 했으니 감찰이 안 끝난 거죠. 이것까지는 검찰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을 조국 당시 민정수석한테 따지고 들어가면 이 선에서 끝냈습니다라고 주장을 할 텐데 그것이 과연 영장 전담 판사한테 먹혀들까? 저는 전혀 먹혀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수사의 진척 정도를 보면 지금 10분 응선 정상까지 가야 되는데 7분 응선에서 그만뒀습니다. 7분 응선에서 다시 내려왔는데 이걸 종결이라고 주장한다? 이걸 종결이라고 주장하려면 7분 응선까지 가는 동안에 아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중단이다. 근데 이거를 여권에서는 종결로 말을 서로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 그 다음에 윤도한 대통령 국민소통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이 의견이 다 똑같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종결이 아닌 것을 종결이라고 지금 여권이 주장하고 있는 것 여러 군데에서 말을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을 맞췄다는 사실도 아마 영장실질심사나 이런 곳에서 드러나든가 아니면 검찰이 최종적으로 만약 구속이 된다면 구속 기소를 하면서 공소장에 기록을 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사가 이게 조사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2017년 11월에 이 사람이 금융위원회 병가를 내고 잠적을 해버립니다. 특감반원들이 조사를 하고 있던 대상자가 갑자기 조사를 못 받겠다고 그러면서 잠적을 해버리면 정상적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찾아야 된다. 근데 찾은 적이 없다. 가서 금융위원회 가서 이 사람 유재수 지금 어떻게 됐어요? 병가 냈는데. 아니 무슨 병가예요? 지금 저 특감반원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금융위원회에서 그래요? 그러면 연락을 해줄 겁니다. 조사가 안 끝났는데 병가를 내고 잠적을 했을 때 찾지도 않았다 하는 것도 이게 중단됐다는 유력한 증거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수사가 종결됐건 중단됐으면 아무 조치가 없어야 되겠죠. 그냥 거기서 덮은 거니까. 근데 만약에 여권의 주장대로 수사가 종결됐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죠? 많이 확인을 했잖아요. 부인 골프채, 본인의 골프 접대, 미국 항공료, 자녀 유학 비용 의혹도 있고, 그 다음에 기타 KTX 어디 무슨 비용 이런 것들을 다 받은 의혹. 그런 것들이 다 일부 확인됐거나 받았던 것이 다 기록에 남아있는데, 그 후에 승승장구한 것뿐만 아니고, 오늘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갑작스럽게 조국 민정수석이 그거 수사했던 기록, 조사했던 기록 다 갈아엎어라 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 그게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갈아엎어라.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건이 처음부터 끝까지 없었던 일로 만들어라 하는 짓이죠. 이거야말로 감찰 무마, 감찰 중단 정도가 아니고 감찰 은폐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없었던 일처럼 해라. 공중분해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흔적을 완벽하게 지우려고 했던 것 아니냐. 권은희 의원은 처음부터 이 공수법안에 깊이 관여했기 때문에 권은희 의원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먼저 한 말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여당 국회의원의 비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수사를 공수처에게 넘긴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권은희 의원은 화가 난 모양이에요. 그래서 첫 마디가 국회의원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이네요. 설령 죄를 짓더라도 공수처가 알아서 덮어버리면 살아남는 겁니다. 이런 위헌성이 있는 공수처법안을 왜 강행하려고 할까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독재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권력에 대한 견제, 검찰 수사, 살아있는 권력은 이제 수사하기 힘들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가 팽배해 있는 겁니다. 권은희 의원은 말합니다. 지금 올라가 있는 공수처법안, 고위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아니라 되레 수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국회의원 비도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수사가 유야무야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4월 공수처 설치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던 권은희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권은희 의원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공수처법 24조를 꼽습니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를 규정한 규정입니다. 공수처법 24조.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여기에 따르면 검찰이나 경찰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판사나 검사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하면 그 사실을 즉각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보받은 사건을 공수처가 수사하겠다고 나서면
검찰과 경찰은 즉각 사건을 공수처에 넘겨버려야 됩니다. 권은희 의원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조국 일가 관련 의혹이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예로 듭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공수처가 요구하면 가져와 그러면 즉각 넘겨야 합니다. 정권의 위협을 제대로 틀어막고 있다. 이렇게 권은희 의원은 말합니다. 권은희 의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영역은 겹친다. 고위공직자의 범죄가 바로 튀어나온 경우는 없다. 자, 지금 검찰 수사, 감찰 무마, 선거 개입 이런 살아있는 권력을 겨누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최측근 이름도 오내리고 있는데 이런 사건을 그대로 공수처가 가져가겠다는 것은 속내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고위공직자를 철저하게 수사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사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정권의 위협을 제대로 방어하겠다는 법안이다. 권은희 의원의 지적처럼 지금 공수처 법안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법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법조계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누가 정권을 잡든지 정권을 잡은 사람이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고 꼭 공수처장이 자신이 원하는 검사들을 가지고 권력자를 수사한다면 이게 무슨 정의입니까? 정말 다른 건 모르지만 선거법 개정안은 뭐 비례한국당을 만들어서 대체한다고 하지만 이 공수처 법안은 정말 문제가 많은 법입니다. 이것만큼은 정말 통과시키서는 안 됩니다. 설령 통과된다 하더라도 바로 다음에 출범하는 21대 국회가 이 공수처 없애버려야 됩니다. 아무튼 권은희의 반란입니다.